안녕하세요. 흑수저가 부자가 되는 스토리 흑부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기 힘든 사람 성격, 특징,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MBTI로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부자가 되기 좋은 성격이나 유형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기 좋은 사람은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사람은 부자가 되기 싫거나 관심이 없거나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말고 제가 35에서 40년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보고 느낀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유형 첫 번째, 갈고리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맞춤법을 틀렸거나 중요하지 않은 단점을 찾아서 지적하는 유형입니다. 면전에 대고 지적을 하진 않겠지만 그 생각을 계속하는 게 비생산적인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등 이런 플랫폼에서 댓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 부분을 고치지 않고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갈고리 유형이 부자가 되기 힘든 첫 번째 이유,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간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하고 소중하고 한정적인 자산인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낭비하게 됩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함으로써 본인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삶의 만족을 느낀다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은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본인의 진정한 행복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고리 유형이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 두 번째, 남을 지적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포함이 됩니다. 부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지 손해가 되는 게 뭔지 가장 잘 캐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런 생각에 계속 빠져있게 된다면 나의 인생도 앞날도 부정적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저런 갈고리 유형 같은 성격이 좀 있었는데요. 하지만 책도 읽고 나이가 들면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됐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는 남을 지적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컨트롤하려고 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유형 두 번째, 과하게 준법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을 정해 법으로 지정하는데요. 법적인 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 유형으로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선보다 과하게 준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법적인 사람은 법적인 선 안에 도덕적인 선보다 더 안쪽에 본인의 선을 그어 그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딱히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고 볼 순 없지만 이런 사람들 또한 부자가 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뭐든 가리지 않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요. 준법적인 사람들은 제한된 게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너무 과하게 제한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실행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해보고 그 중에 나와 맞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돈이 된다고 해서 경매를 할까 고민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경매를 하게 됐을 때 전세입자가 대출 있는 집에 잘못 들어갔거나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못해서 본인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매우 준법적인 사람은 내가 경매를 하는 게 전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경매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 품절로 인해 고객이 주문을 하고도 배송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적인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온라인 쇼핑몰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써야 될 곳은 영업적인 부분, 생산적인 부분, 성장하는 부분인데 말입니다. 한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성공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유형 세 번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부자보다 부자가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되면 나의 부모, 주변 사람들은 부자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럼 나 또한 부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의 주변을 둘러싸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옆에 부자가 없고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책을 부자가 쓴 건 아니지만 책에서는 부자가를 만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책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자를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지 않으면 이 가능성마저 없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유형 네 번째,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자존심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에서 본인의 위치를 인지하게 되고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이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나마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은 이 자존심을 꺾고 생존에 힘을 씁니다.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전까지, 즉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까지 자존심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에게 오는 기회들을 놓치게 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나와 거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갑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동등할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더 많이 제공하는 자가 갑이 됩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의 관계가 보통 이런 관계인데요. 자존심이 세면 내가 갑인지 을인지 계산을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본다거나 도덕적인 기준에 잣대를 대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세면 내가 을임에도 상대와 동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상대가 나에게 갑질을 하게 되면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부자가 될 확률은 매우 낮아집니다. 부자가 되기 힘든 유형 다섯 번째, 바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과 손해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곤 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와 이익에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과 손해가 훨씬 큰데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에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시간적인 피해를 입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의 피해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 나머지 표정 관리가 안 되거나 상대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나 행운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로 인해 차단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유형들은 손해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업이나 투자를 꺼려하게 됩니다. 사업이나 투자는 눈에 보이는 손해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무자본 창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고 잘 안되면 그 시간마저 다 손해본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 실패했다고 해도 그 경험이 소중한 재산이 될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시도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보통 예금 적금을 많이 합니다. 투자를 하면 눈앞에 마이너스가 찍히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투자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적금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5가지로 구분하여 부자가 되기 힘든 사람의 유형을 정리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저 또한 과거에는 저런 성향이 더 많았지만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저를 관찰해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